안녕하세요. 독자들이 보는 출판사별 이미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딱 끝내고 그 다음으로는 저의 이 서재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3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맨 처음에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출판사들을 소개했다 보니까 3편에서는 더 작은 규모의 덜 알려진 출판사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솔직히 말하면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유튜브를 조회수로 설명하면 너무 장사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출판사와 저의 소재를 보여드린 것까지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그냥 미리 독서 모임을 신청하고 오셔도 돼요. 토요일 지정 독서 모임이랑 일요일은 그냥 편하게 오시는 날이고요. 평일 저녁에 오시는 스케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저랑 책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출판사들이지만 다른 실용서나 아동서적의 규모 외에 문학이 조금 작아서 문학의 규모로는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던 출판사보다 작은 출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전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는 조금 덜 할지라도 숨어있는 독자로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포인트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처음 소개하는 출판사는 다산책방입니다. 정확히는 다산 콘텐츠 그룹에 속해 있는 문학 브랜드 다산책방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너무 이미지만 가지고 떠들었나 싶어가지고 뭐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출판업계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2023년에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던 이 다산책방이었어요. 저 이때 무슨 책이 나왔지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클레어 키건이 유행했던 시기가 이때였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경영상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독자가 느끼기에는 클레어 키건의 인기가 이 출판사를 이렇게 올렸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다산책방에서 많은 책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클레어 키건 책이 인기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점이나 SNS에서 이런 책 표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다산책방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요 매칭되는 게 깊게 각인이 됐던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작가와 출판사의 콜라보인가 막 이런 이미지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나오는 책들 관심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다산책방 소설은 어떤 책이신가요? 여기도 보면은 유명한 작가 라인업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좋은 책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되게 원서로 읽기 좋다라고 하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책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필사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냥 책인데 왼쪽에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글씨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클레어 키건이나 흐르는 강물 같은 원서로 나와도 좋고 한국어로도 나와도 좋은데 필사하는 책이 나올 법한데 없는 게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 겁니다. 이러고서 이 영상 올라오고 막 일주일 후에 딱 신간 나오면 내가 너무 뒤늦게 궁금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외국어 학습 실용서 라인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원서 필사?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출판사 바깥의 사람이 아무렇게나 던져보는 말이고 이렇게 좀 도톰한 종이로 나와가지고 왼쪽에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만년필로 써도 배기지 않을 것 같은 종이라서 서걱서걱 쓰면서 읽으면은 왠지 더 좋지 않을까요? 제독을 하는데 필사까지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산책방에서 아끼는 책을 골랐는데요. 여기는 줄리언 반스도 있고 해서 좋은 책들 많은데 아끼는 책으로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레슨인 케미스트리라는 2권짜리 소설책이에요. 여성 과학자가 굉장히 없었던 시절에 차별받던, 그러면서도 자기의 연구를 놓지 않았던 여성이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끼는 책으로 꼽은 거는요, 어릴 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소설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어서 그랬어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랬겠지만 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자주 바뀌잖아요. 저 되고 싶었던 거 진짜 초등학교 때 기록하는 거 보면 해마다 계속 바뀌었거든요. 되게 늘 바뀌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에도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멋있어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바랬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그런 사람을 딱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뭐 내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을 이렇게 부수면서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인내해야 하고 자기만의 뭔가를 쌓으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메시지를 빵 하고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 과학자가 나중에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그 시절 요리 프로그램이라 함은 예쁜 앞치마를 이렇게 딱 리본으로 묶고 어머님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소곳이 요리해볼까요?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탁 넣어가지고 애들아 밥상은 니네가 차려라! 이제 엄마들은 공부할 시간이다!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딱 봤을 때 나도 어릴 때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꿈을 가졌던 게 문득 이렇게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끼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책을 소개를 할 때도 보통 이런 게 재미있었고 이런 표현이 좋았고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어린 시절에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은 흑역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했던 것도 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책으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다음 출판사는 시공사예요. 여기도 규모가 큰데 작은 출판사가 아닌데 뭔가 시공사의 문학 혹은 시공사의 책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게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찾아보면요. 또 되게 유명한 소설가도 있고 많이 팔린 책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읽었던 리틀 라이프도 시공사 거였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과학 시리즈인 위험한 과학책도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되게 인상적인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 딱히 없네?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또 모르죠. 다른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출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없을까? 무슨 책들이 나왔지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찾아보는데요. 여기에 저스트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이런 식으로 가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유랑 카페에 가서 동행을 찾아가지고 핸드폰 이런 데이터도 없이 어디 몇 시에 어디 탑 앞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유럽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라면 저스트고 혹은 여행책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향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뭐 블로그가 있긴 했어도 일단 여행책을 들고 떠나는 유럽 여행, 해외 여행 이런 게 당연시되었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저스트고를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또 시공사에 아끼는 책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베르나르트 슐링크를 이렇게 예쁜 시리즈로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출판사가 여기 시공사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제가 인생책이 뭐예요? 라고 꼽을 때 많이 답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 읽어주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섬세하면서도 이 순간이다 어떤 아름다움도 잘 그려내시고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근데 이거 찾아오면서 보니까 2021년에 이 작가의 신간 장편 소설이 나왔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번역본이 안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리즈를 다 이렇게 다 모으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신간도 이런 디자인 이 느낌으로 꼭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읽어주는 남자 유명하지만 저는 단편 소설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르나르트 슐링크 시작을 하신다면 단편 소설로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도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오래된 출판사예요. 김영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는 얘기할 거리가 여러 개인데 일단 처음 얘기하는 거는 로고 얘기입니다. 사실 출판 업계는 한국어가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브랜드명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영사가 여기가 화장품 회사였다라면 진즉에 GY 코스메틱스라고 해가지고 싱싱하거나 지적으로 보이는 영어 브랜딩 로고가 쫙 바뀌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거 옛날에 만들었을 것 같은 이렇게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어쨌든 선명하게 김영사가 와닿는 로고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세련됐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보다 보니까 계속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왠지 변치 않고 옛날 감성의 로고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이름 바뀌지 않고 이런 면에서 조금 매력을 끌어내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사를 찾아보면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걸어온 길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회사 소개 페이지 안에. 그러면은 해마다 어떤 책이 나왔는지를 소개하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글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런 책이 나와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 건데 묘하게 이게 읽는 맛이 있어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유해한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책을 보자니 왠지 조금 더 쉬고 싶고 그 애매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을 줄여줄 읽을 거리를 여기에서 저는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가 오래된 출판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해에는 무슨 책이 나왔지? 이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생일 빈티지 찾아가는 것처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994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이 책을 사셔가지고 집에 그 책장에 꽂아놓으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냥 봤는데 그냥 숫자 7이 엄청 컸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 1998년에 먼 나라 이웃나라 유럽 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이웃나라 좋아하셨죠?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사주신 건 아니고 제가 책 대여점에서 이걸 빌려봤어요. 어릴 때. 근데 재밌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안 갖다 주고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체료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아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이지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하는 게 호기심으로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프랑스 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겼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다시 이렇게 딱 표지를 보는 순간 아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되게 장바구니가 막 늘었어요. 이 출판사에 이런 작가가 있었다고? 이 작품이 여기 거였다고? 하는 반가운 마음에 신간 말고 옛날에 나왔던 책들을 괜히 막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김영사는 또 문학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비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제가 그냥 편의상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회사말로 그냥 임프린트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계열사로 분리를 시키신 것도 있지만 그냥 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브랜드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사 문학 브랜드가 비체인데요. 여기도 되게 굵직굵직한 작품과 작가의 시리즈를 갖고 있어요. 미스추 매니아들은 다 아시는 요네스베 또 여기 비체 출판사 통해서 나오고요. 제프리 디버도 작품이 일부 있는데 제프리 디버의 또 링컨 라임 시리즈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죠. 이거 말고도 되게 유명한 작가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빼놓을 수 없고 제가 또 이 김영사에서 아끼는 책으로 고른 게 무라카미 하루키 시리즈입니다. 하루키 책이 되게 다양한 출판사 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아끼는 에세이 시리즈가 여기 비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루키는 이 하루키에 대한 느낌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안 읽은 사람과 읽은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읽은 사람은 사분할을 해야 됩니다. 소설, 에세이, 둘 다 좋아함, 둘 다 싫어함. 저는 에세이만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여기 동파나 일러스트. 요거랑 어우러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 당시에 어떤 잡지에 연재했었던 걸 에세이들을 묶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워놨을 때도 예쁘고 읽었을 때도 참 좋습니다. 되게 담백한 것 같으면서도 이걸 많이 겪어본 사람이 이만큼을 겪어본 사람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제해서 요만큼으로 압축해내는 그런 위트와 재미 같은 것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개성도 그대로 살리면서 정말 담백해서 좋다라는 느낌을 확 심어줍니다. 저는 하루키처럼 에세이를 쓸 수 있으면 영혼을 끌어서 팔아서라도 이런 글쓰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팔고 싶은 그런 부러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리즈 참 좋아요. 아끼는 책이라서 이렇게 꼽아봤고요. 그 다음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저는 처음에 RH 코리아라는 이름이 왜 굳이 알파벳을 그대로 읽은 것을 이렇게 사명으로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설명을 찾아보면 랜덤 하우스 코리아가 RH 코리아가 됐다는데 이거는 농협이 NH 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왜 굳이 이렇게 바꿨지 했는데 여기 되게 다양한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뭐 출판사가 생겼다가 합병했다가 주인이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결국 RH 코리아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여기도 규모는 되게 커요. 비즈니스 서적도 있고 뭐 실용 서적, 아동 도서 이런 라인들이 많아가지고 매출액 자체는 큰데 어떤 뭐랄까요? 그 규모에 비해서 마치 시공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학 출판사가 기획해서 가져가는 특징적인 시리즈가 있나? 떠올려보면 그거는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럴까? 라고 또 봤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창래 작가님 책도 여기서 나오고요.
나오고요. 또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 메이를 쓴 앤디 웨어도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해리보슈 시리즈를 내주시는 곳이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해리보슈 시리즈 중간에 몇 권 건너뛴 거 좀 제발 번역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팬들의 마음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라 진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범죄 소설은 원서로 읽기도 어려운 게 이게 범죄가 경찰이 있으면 경찰 전문 용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알아가느니 저는 그냥 번역된 걸 재밌고 빠르게 보고 싶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RHK에서 아끼는 책을 한 권 꼽아봤는데요. 진실에 다가가기라는 서사적 논픽션입니다. 청춘이라는 시간을 잘 담아낸 감성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친하게 된 매력 있는 친구, 어떤 식으로 우정을 쌓아왔고 친구의 죽음 이후에 상실감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냥 이 사람의 청춘을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약간 오글거리는 감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락 스피릿이 덮었던 그런 사춘기 같은 뒤늦게 찾아온 중2병 이런 느낌의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면서 부제를 붙였죠. 잘 쓴 흑역사는 감성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다음은 북 21입니다. 21세기 북스라고 로고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1세기 북스로 자기계발서나 비즈니스 서적도 나오고 소설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유명 유튜버의 책을 많이 펴내는 출판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의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여기 출판사입니다. 21세기 북스로도 소설책이 나오는데 어쨌든 문학 전문 브랜드 아르테가 여기에 있죠. 아르테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소설 셀렉션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래식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저는 클래식 클라우드가 딱 나왔을 때 이건 너무 천재적이다 되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예술, 인문 교양 분야의 거장에 대한 지식을 이걸 잘 알려줄 만한 사람이 잘 썼다라는 콘텐츠도 기획도 너무 좋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싶은 예쁜 표지 느낌으로 일관되게 딱 나온다는 거에서도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너무 정확히 파악한 거 아닌가. 소장하고 싶고 내용도 좋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예쁘게 갖는다라는 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니 라고 되게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제 책장에는 클래식 클라우드가 없거든요. 왜 없냐면 이게 한두 권 말고 이렇게 좀 한 10권 이상을 좀 한 번에 모아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쁜 시리즈니까 어딘가에 두고 싶은 거예요. 아직 다 읽지 못했어도 그냥 이걸 갖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장에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서점 가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는 미래의 나는 이만큼의 똑똑해진 내가 될 거야 라는 심리적 보상을 당겨서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재에 있는 책들은 과시용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적인 물건이라 가지고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래식 클라우드도 이거 준비하면서 또 그래 내가 클래식 클라우드 좋다고 하면서 없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책장 어디를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놔야 되지 않냐라고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올까를 기대하는 맛도 있고 갖고 있지도 않은 책 되게 갖고 싶다는 얘기로서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21세기 북스에서 아끼는 책으로는요.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과 온라인 독서 모임 할 때도 같이 읽었었죠.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데이터를 본다거나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사실은 나도 이런 편견 안에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지만 사실 냉철하게 보고 냉정하게 보자면 이런 면을 봐야 된다라는 지적인 즐거움,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는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책이에요. 이 저자의 다른 책은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서 사실 밀리로 편하게 읽으실 수도 있고 사실 이것도 이 저자의 시리즈도 갖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어떤 책은 약간 자기 자랑인가? 약간 이제 교수님 돼가지고 교수님들 특징이 막 책을 읽어도 약간의 본인은 자랑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본인 얘기 계속 많이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지적인 재미를 주시는 책이라서 이것도 다시 또 책장에 모아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끼는 책입니다. 이제 다음 출판사로 넘어가 볼게요. 어크로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로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출판사예요. 어크로스로 한번 여러분의 나이대를 한번 점쳐봅시다. 저는 어크로스라는 말 들으면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까지 떠오르거든요. 요거를 딱 듣고 비틀즈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백예린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요? 저는 백예린 씨가 생각났어요. 비틀즈 아닙니다. 여기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나와요. 논픽션을 주로 만들어내시는 곳이지만 소설 문학이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크로스는 막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도둑맞은 집중력도 이 출판사에서 나왔었죠. 여기 출판사들 책도 저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여기에 묘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크로스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저한테 젊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리다도 아니고 젊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되게 힙하고 트렌디하다랑은 좀 다르게 뭐랄까요? 진상이 아닌 신도시 젊은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 어크로스한테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에서인지 아니면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게시물들의 디자인의 느낌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 정도의 젊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좀 뜬금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키치하게 다가올 정도로 힙하진 않지만 꽤 젊고 흥미로운 요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좋아하는 책이 많은데 아끼는 책을 골랐어요. 근데 이 아끼는 책을 왜 아끼냐면 나만 알고 싶다라는 감정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철학책이에요. 못 말리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이 웃긴 철학책인데요. 저만 알고 싶은 책이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저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댓글을 받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분들이 저만 알고 싶은 채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일단 감사하죠. 이게 칭찬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데 근데 왜 혼자만 알고 싶으시지? 나는 더 많이 널리 알려져서 돈도 많이 벌고 더 재밌는 얘기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긴 가졌었어요. 근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이거 좋은데 나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되게 다른 결의 엄청난 좋아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구나. 되게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과 별개로 그 감정이 뭔지 이해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추억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철학을 쉽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는 한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면은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재밌게 읽고 너무 좋아하지만 뭐랄까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가? 라는 면에서는 살짝 자신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한다. 누군가가 조금 덜 유명한데 되게 좋아하는 책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저는 이 책이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조금 덜 유명한데 좋은 책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아껴뒀던 책인데 어쩌다 보니 이 책을 그렇게 나만 알고 싶은 책으로 소개해야지 라고 아껴뒀는데 출판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장단점이 명백히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다음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입니다. 여기는 딱 가보면 지식 콘텐츠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해외 소설 맛집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문학동네에는 가보면 대표자가 누군지도 막 되게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 보면은 대표님의 사진도 들어가 있고 어떤 MBA 나왔다 이런 연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업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강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출판사로 인플루엔셜 가지고 있고 여기가 또 오디오북으로 유명한 윌라를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콘텐츠 그룹입니다. 여기 보면은 빠친코도 여기서 나왔었고요. 인기가 많은 한자와 나와키도 여기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도 여기서 나왔었어요. 되게 유명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리즈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랄까 출판사로서는 출판사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보다는 책 하나하나가 더 유명한 책이 많은 느낌? 저에게는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셜이랑 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출판사를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까치입니다.
심지어 까치 출판사도 아니고 까치 글방이에요. 저는 이런 우리말 조합 되게 좋아하는데 잘 쓰이지 않고 독특한 우리말을 찾아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말들의 조합일 뿐인데 그 단순한 조합이 되게 좋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까치 글방입니다. 여기는 김영사랑 다르게 또 다른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맛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까치 홈페이지 가보면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발행일의 역순, 그러니까 오래된 책부터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막 80년대, 90년대 느낌이 확 옵니다. 여기는 진짜 을지로, 힙지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은 저항과 낭만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 같은 책 표지에서 막 느낌이 확 납니다. 요즘 책들 사이에 끼어있으면 이 책 뭐야?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막 시선이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청계천에 쫙 늘어져 있는 헌책방이나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 거리 가면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의 느낌을 보면서 오히려 요즘 보기에는 좀 독특하고 힙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옛날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여기인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또 그냥 또 현재 나오는 그런 세련된 느낌? 또 그런 표지들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문어가 지성사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거랑 제일 비슷한 오늘 소개하는 출판사 중에서는 그거랑 제일 비슷한 게 여기 까치 글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굉장히 반대되는 출판사이자 오늘 얘기해야 하는 마지막 출판사입니다. 바로 안전가옥이에요.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힙한 출판사를 누가 물어보거든 고개를 들어 안전가옥을 보게 하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얇고 신선한 소설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출판사죠. 여긴 정말 다른 게 안전가옥을 딱 검색해서 네이버 창에서 검색을 하면 보통 다른 데들은 홈페이지 출판사 이렇게 딱 뜨거든요. 여기는 자기 홈페이지가 노션 페이지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힙하고 다른 느낌을 확 주죠. 그리고 여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설보다는 스토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만화로 만들어져도 괜찮은 흥미를 자아내고 촘촘하게 흘러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게 또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협업 스타일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독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랄까 그냥 젊다기보다 트렌디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뭐랄까 상업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상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 선을 잘 타는 출판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20대라면 이런 거 읽어야 돼 이런 느낌이랄까요? 저도 강러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호러를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내가 한국 작가가 쓴 호러 소설을 읽는다고? 근데 내가 조혜은 작가 책을 더 몇 권을 더 샀다고? 와,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되게 빠져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재미있는 책들, 인기 있는 책들 많죠? 여기는 대부분 책들이 좀 작게 나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와는 좀 맞진 않아요. 조금 더 큰 책을 좋아하는 게 여기 앉아가지고 제 독서대로 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로 길이가 조금 이렇게 좀 필요한데 여기는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봐도 괜찮을 만큼 적절한 얇은 두께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서 보신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얘기하고 싶은 출판사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더 좋아하는 책들도 많고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해서 올리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끊어야 되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한 분야에 특화되었다거나 조금 규모가 작지만 매력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책을 적당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출판사 이야기가 제가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듣고 싶은 더 작은 출판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지는 느낌 들어서 저는 좋습니다. 책을 소개해야지 라는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제 얘기나 책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또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해주시고 오랫동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